자, 회의관리 1급 문제 71번입니다. 다음 중 부가가치세의 간중원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입니다. 간중원급입니다. 그러니까 판매는 아니지만 판매로 보는 거예요. 자, 1번부터 한번 봅시다. 사업자에게 무상으로 판매 제품을 제공한 것. 이거는 이제 뭐예요? 간중원급 중에 그렇죠. 사업상 증여가 해당이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접대비로 처리하는 해당하는 문제가 돼요. 그 다음에 2번 대표자가 참다랑어 통조림을 무상으로 가져가는 것. 이게 뭐예요? 이거는 개인적 공급이죠. 자기가 가져가는 거 개인적 공급에 해당이 돼요. 그 다음에 사업이 적자가 많아 폐업함으로써 남아있는 재고를 처리한다. 이거는 뭐예요? 폐업 후 잔존 재고예요. 그 다음 4번 제품을 판매하고 대금은 30일 후에 받기로 한 거. 이거 뭐예요? 이거는 그냥 그 일반 매출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간접 공급이 아닌 뭐예요? 실질 공급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이에 해당한 정답 몇 번?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72번입니다. 다음 중 영세와 면세의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자, 1번 해외 직수출하는 경우 영세다. 맞죠? 2번 내국 신용자 및 구매 확인서에 의한 매출 영세 맞죠? 3번 보험 및 금융 용역은 뭐예요? 영세예요? 아니죠. 뭐예요? 면세죠. 그래서 3번은 틀렸어요. 이거는 면세에 해당이 됩니다. 4번 85m 제곱 이하인 경우 공급하는 거 면세 맞죠? 그래서 영세와 면세의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거 몇 번?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73번입니다. 다음에 면세의 종류로 올바른 것은 몇 개인가? 자, 면세의 종류입니다. 자, 1번 미가공된 식용의 옥수수입니다. 이거는 면세죠. 의식주는 면세예요. 거의 다. 그 다음에 포장지가 존재하는 김치. 포장지가 이쁘면은요 과세가 돼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그냥 까만 봉지에 주는 거는 면세고요. 마트에서 파는 김치는 과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세가 아니에요. 그 다음 3번 건설 자재의 철근. 이것도 과세죠. 해당 사항이 없고. 4번 식용으로 불과한 국의 미가공 식료품. 그러니까 비식용이란 뜻이에요. 비식용은 국내 거는 면세이지만 해외 거는 뭐예요? 과세가 돼요. 비식용.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면세가 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줄 의료보건 용역. 사람이 아픈 병원 가는 거 면세가 해당이 되죠. 차량 렌트. 이건 뭐예요? 이것도 과세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면세 종류로 올바른 거 몇 번이에요? 그렇죠. 73번의 답은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74번입니다. 부가가치세 자료를 보고 과세 표준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입니다. 자, 문제 한번 봅시다. 세금 계산서 교부는 4억 8천만원, 세금계산서 교부 영세는 3,200만원입니다. 세액은 4,800에 마이너스 800만원이 존재합니다. 과세 표준은 매출의 공급 가액을 의미합니다. 어디로 볼 거냐?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과세 표준이 돼요. 이렇게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러면은 어디로 볼 거냐? 금액 볼 거냐? 세액 볼 거냐? 금액이 과세 표준이 돼요. 그래서 얼마냐면은 4억 8천만 원에서 3,200만 원만큼 더해 주시면 돼요. 자, 5억 1,200만 원이죠. 그렇기 때문에 과세 표준은 얼마? 정답은 3번이다. 이렇게 보아주시면 됩니다. 이에 해당하는 세액은 얼마예요? 4천만 원이다. 이렇게 보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계관리 1급 문제 75번입니다. 다음 중 매익세 공제가 되는 게 아닌 것은 입니다. 매익세 공제가 된다는 거는 과세이고요. 매익세 공제가 안 되는 부분은 불공을 뜻합니다. 그래서 1번 한번 봅시다. 기업 업무 추진비의 매입세. 이거 뭐예요? 불공이죠. 그래서 틀렸고요. 그 다음에 회계 감사 수수료의 매입세. 뭐예요? 과세죠. 그 다음에 원재료 매입세는 뭐예요? 과세죠.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 매입세는 뭐예요? 이것도 과세죠. 그래서 매입세 공제되는 게 아닌 건 몇 번이에요? 그렇죠. 정답은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76번입니다. 다음 세금계산서에 대해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자, 1번부터 한번 봅시다. 세금계산서는 과세 사실증명을 작성하는 것으로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될 법정 서류다. 세금계산서는 과세 사실증명을 작성하는 것도 맞고요. 제출해야 될 법정 서류인 것도 맞습니다. 그 다음에 2번.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 번호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주민등록번호로 작성할 수 있다. 이것도 맞습니다. 공급받는 자가 매입자죠. 사업자가 없어요. 그럴 때는 주민등록번호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3번입니다. 공급하기 전에 세금계산서 발행은 불가하며 공급하는 경우에만 발생할 수 있다. 이거는 그 공급 시기 전 특례. 그러니까 물건을 이제 매출하기 전, 매입하기 전 7일 전에 이제 물건을 보내준다는 이제 확신이 있을 때만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걸 선발행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그래서 공급하는 경우에만이 아니고 판매 전에도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3번에 대한 얘기는 아닙니다. 그 다음 4번입니다. 공급한 후에 세금계산서 발행은 임의의 날짜로 작성하며 한 장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뜻합니다. 다음 달 며칠 이내 발행해야 돼요? 그렇죠. 10일 이내까지 발행해주면 되죠. 그래서 맞습니다. 그래서 이에 올바르지 않은 건 몇 번?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77번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JB는 2024년 건물을 건설하기 위하여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나누어서 지급하기로 합니다. 2024년 2기 예정 신고 기간에 부가가치세액은 얼마인가? 입니다. 뭐 이건 어렵지 않아요. 계약금, 중도금, 잔금이 이렇게 있으면은 각 발생하는 시기별로, 그러니까 진행기준 형식으로 보면 돼요. 용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제 2기는 언제냐면은 7에서 9월이죠. 2024년도. 그래서 23년도는 관계없어요. 여기만 해당이 되는 거죠. 여기에 이제 부가가치세액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얼마예요? 그러니까 부가 별도니까 10% 하면 얼마? 2천만 원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해당한 정답 몇 번?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얘는 그 각 부문을 받기로 한때로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해서 보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78번입니다. 주식회사 JB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으나 납부가 늦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됐다. 그러니까 신고를 했는데 납부가 늦었는 거예요. 늦게 납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조치로 올바른 것은입니다. 자, 1번 한번 봅시다.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신고했으니 납부불성실 가산세 적용 안 해도 되니 납부만 하면 됩니다. 틀렸죠? 신고는 해야 되는 거 맞아요. 근데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적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적용하고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1번은 틀렸습니다. 자, 2번 강주입니다. 신고 불성실, 납부 불성실 둘 다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재신고하여 납부해야 됩니다. 신고를 했어요. 그래서 신고 불성실 없어요. 납부 불성실은 있어요. 근데 둘 다 적용하지는 않죠. 납부 불성실 하나만 적용해주면 돼요. 그래서 2번에 대한 부분은 틀렸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 다음 3번입니다. 신고를 하였으니 신고 불성실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으며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납부 불성실만 작성하여 신고 납부합니다. 이거 맞습니다. 이게 정답인 거죠. 근데 부가가치세가 이제 신고를 했는데 납부가 잘못되는 경우에는 이제 홈택스에다가는 안 되는 경우가 있으니 그럴 때는 서면으로 직접 우편 보내주면 됩니다. 그래서 3번에 대한 부분은 맞아요. 그다음 4번 미지입니다. 비록 납부하지 않았다 해도 다음 기수에 신고할 때 포함하여 납부합니다. 뭐 예정이면은 사실상 가능할 수도 있지만 사실상 납부 불성실은 그 해당하는 기간에 납부를 안 했기 때문에 확정 신고 때 한 번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다음 기수에서 신고할 때 포함해 납부한다는 거는 예정인지 확정인지 그거에 대한 언급은 없어요. 그래서 4번도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에 해당한 정답 몇 번?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79번입니다. 다음 주식회사 JB는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어떤 상황으로 인하여 수정 발행을 하게 됩니다. 다음의 사항으로 보아 수정 세금계산서 사유는 무엇인가? 입니다. 자, 2월 14일거 한번 봅시다. 주식회사 JB는 주식회사 JC에게 제품 200개를 공급 가액 50만원, 세액 5만원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입니다. 뭐 발행했죠. 예, 제품 판매했으니까 예, 발행을 했어요. 근데 2월 19일에 제품 수량이 200개가 아닌 500개로 입력해야 되는데 잘못 입력하여 당초 발행 1장, 수정 발행 2장에 최초 발행 1자로 하여 수정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그러니까 원래는 200개가 아니고 500개를 했어야 되는 건데 잘못 넣었으니까 이제 수정 발행을 한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신상이 잘못된 거죠. 신상 정보가 잘못된 거는 기재사항이 착오가 생긴 거예요. 이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1번으로 보아주시면 되고요. 계약의 해지는 말 그대로 이제 판매 자체에 취소되는 경우 해당되고, 환입은 반품으로 보아주시면 돼요. 불량으로 인한 반품 보면 되고, 공급가액 변동은 이제 공급가액 자체가 이렇게 이제 변경되는 경우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에 해당하는 거 몇 번?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80번입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다음 중 조기 환급해야 되는 기간은 며칠이냐? 며칠이에요? 그렇죠. 3번 15일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9일, 10일은 아무 관계가 없고요. 부가가치세에서 일반 환급은 이제 예정 때는 환급을 안 해줍니다. 확정 때 예정 신고 미환급세액에 넣고 그 다음에 환급을 해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냐면은 30일 이내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조기 환급은 예정 때 환급을 해줍니다. 근데 아무 조건 대고 이제 해주는 게 아니고 영세가 있다든지 설비 자산이 있다든지 이럴 때 이제 해당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정 때 환급해주고요. 확정 때 환급해줍니다. 그래서 기간은 언제냐면은 15일 이내에 환급을 해주더라.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에 해당할 정답 3번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모든 문제 풀이 및 해설이 다 끝났습니다. 문제를 너무 급하게 만들었나봐요. 계산 문제는 다 인증을 해서 답안을 다 넣었는데 이런 문제에서 생각보다 오타가율이 좀 높네요. 문제를 보고 작성을 하고 좀 빨리 해서 이제 12월 말까지 6회차까지 다 올려야 되겠다라는 생각하에 했는데 이거 1회 2회보다는 실수율이 더 많네요. 오히려. 그래서 5회 때는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서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아주시는데 너무 감사하고요.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 도움이 안 되면 어떻게 할까? 아이고 참 이게 또 고생이
이제 요새 문제가 좀 회계 관리 1급이 좀 어렵게 나오는 추세라기보다는 회계관리 1급 4회차 거가 좀 문제가 좀 생각보다 새로운 문제들이 좀 많이 나왔어요. 세무회계는 문제가 없는데 재무회계 쪽에서 이제 생각지도 못한 문제들이 좀 많이 출제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혹시나 해서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할까봐 이렇게 이제 문제를 조금 이렇게 해설을 좀 해놨고요. 일부 문제만. 나머지 문제는 이제 제 풀이 해설로 봐가지고 도움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전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하는 바입니다. 회계관리 1급 꼭 합격하셔서 재경관리사까지 모두 꼭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올해 2024년도에서는 회계관리 1급 그 모의고사를 6회차까지 업로드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 3월달까지 7, 8회차 것까지 다 업로드를 하고 그 다음에 2025년도로 새롭게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자,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꼭 합격하시길 바랍니다.